줄리아는 1954년에 페루 리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빠는 독일 출신의 동물학자이고 엄마는 생물학자였기 때문에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정글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자랐죠. 줄리안의 아빠 한스는 아마존 정글에 연구기지를 설립했기 때문에 주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줄리안은 엄마와 함께 페루 리마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가끔 비행기를 타고 아빠를 보러 가곤 했습니다. 1971년 12월 24일, 그날은 줄리안과 엄마 마리아가 페루 리마에서 동부도시 푸칼파로 가려고 렌사 508편을 탔습니다. 원래 엄마 마리아는 12월 19일쯤에 남편을 보러 가기를 원했는데요. 줄리안이 12월 23일에 열리는 고등학교 졸업식에 꼭 참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렌사 508편을 제외한 모든 항공편이 만석이었습니다. 줄리안의 아빠 한스는 아내와 딸이 렌사 항공편을 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 항공사는 불과 5년 전과 1년 전에도 추락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딸이 이 항공편을 타지 않기를 원했죠. 하지만 연말이라 비행기 표가 없는 데다가 크리스마스에 가족이 다 함께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항공편을 예약합니다. 1971년 12월 24일 오전 11시 56분, 줄리안과 엄마 마리아는 페루 리마를 떠나 푸칼파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줄리안은 맨 끝 창가 좌석에 앉았고 바로 옆에는 엄마 마리아가 앉았죠. 비행 시간은 총 1시간이 걸릴 예정이었고 처음 25분간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폭풍으로 인해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안은 창문을 통해서 비행기 오른쪽 날개에 섬광이 내리 꽂히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오른쪽 날개 연료통에 번개를 맞으면서 그대로 날개가 찢어졌고 비행기는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여객기는 번개를 맞아도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지만 당시 줄리안이 탄 사고기종은 날개가 번개에 취약한 데다가 엔진에 불까지 붙으면서 날개가 찢어졌기 때문에 결국 공중에서 산산조각 난 채로 추락하게 된 것이었죠. 줄리안은 당시 안전벨트를 한 시트에 앉아있는 채로 기체에서 튕겨져 나갔는데요. 만피트 높이에서 추락하던 줄리안은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줄리안은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손목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니 아침 9시였죠. 뇌진탕의 충격으로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자신이 비행기 추락사고에서 살아남았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절해서 약 반나절 후에 눈을 떴는데요. 쇄골이 부러지고 종아리엔 상처를 입었고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줄리안은 눈을 뜨자마자 바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엄마를 찾았지만 아무리 주변을 찾아도 어디에서도 엄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승객들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죠. 정글 한가운데에 혼자 남겨진 줄리안은 너무 무섭고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일단 엄마를 찾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줄리안은 주변에 혹시 뱀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미리 던져가면서 주변을 걷다가 고여있는 물 웅덩이를 발견했는데요. 순간 그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아무 물이나 마시면 병균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갑각류가 사는 곳의 물만 마시라는 아빠의 조언을 떠올리고 마시지 않았죠. 그리고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을 빨아 마시며 버텼습니다. 또한 음식을 조금 먹고 싶었지만 줄리안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우기라서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는데다가 무언가를 잘라낼 수 있는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다치고 굶주린 채로 정처 없이 걷던 그녀는 새떼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샛대가 있다면 가까운 곳에 강가가 있고 강가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반드시 인가가 있다는 아빠의 조언이 떠올랐죠. 그래서 그녀는 새가 간 쪽을 따라서 길을 걷다가 무릎 깊이의 강가를 발견하고 그 물을 따라서 무작정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아는 하늘에서 헬기가 지나다니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끌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마존 정글의 숲이 빽빽했기 때문에 줄리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구조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소리를 아예 듣지 못하게 되면서 수색을 중단했음을 깨달았고 자신을 찾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혼자서 살아남아야 하는 혹독한 현실을 깨달았죠. 정글에서 제일 무섭고 위험한 때는 밤인데요. 해가 지면서 온도가 떨어지고 추워지자 줄리아는 잘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배워둔 나뭇가지로 불을 지피는 방법을 기억해내고 나무를 비벼 모닥불을 만든 다음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잠을 자기도 했죠. 그러다가 추락사고 약 4일째 되는 날 우연히 좌석에 묶여있는 3명의 승객을 발견했는데요. 줄리아는 혹시나 엄마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도 엄마는 없었고 3명의 승객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줄리아는 좌석 주변과 승객의 소지품을 확인하다가 사탕과 과자 몇 개를 발견하고 이 사탕을 먹으며 열량을 보충했죠. 그리고 이 사탕들이 줄리안이 먹은 유일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 후 줄리안은 계속 강가를 따라서 걷거나 때로는 헤엄치면서 며칠을 보냈는데요. 악어를 보기도 했지만 악어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숲에 독성 많은 뱀보다는 물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물속이나 개울 근처를 따라 걸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고 약 열흘째가 되던 날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줄리안의 팔에는 상처가 있었는데 그 부위에 파리가 알을 낳았고 무덥고 습한 밀림의 날씨로 인해서 구더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열이 나기 시작했죠. 어쩌면 팔을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고 어떻게든 혼자서 치료해보고자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손목시계는 이제 고장나서 작동을 하지 않는 데다가 해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줄리아는 이제 잘 곳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위나 경사진 곳이 없나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줄리아는 놀랍게도 보트를 한 대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환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죠. 가까이 다가가 보자 그 보트는 모터가 달린 보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근처에는 오두막도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곳은 버려진 오두막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행운이 있다면 줄리아는 보트의 연료통에서 석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줄리안이 어릴 때 키우던 강아지에게 구더기가 들러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그 부위에 휘발유를 부었던 것이 떠올랐죠. 상처 부위에 휘발유를 뿌리면 소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난 팔에 석유를 뿌려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줄리안의 상처 부위에서는 무려 벌레가 30마리가 넘게 나왔죠. 그리고 어쩌면 이대로 정글에서 혼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동안 너무 애썼던 줄리안은 이때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무를 하러 밀림에 온 현지인 3명이 줄리안을 발견한 것이죠. 정말로 아빠 말대로 강가 근처에 마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트를 타고 줄리안을 인근 마을의 지역병원으로 데려가 주었고 그렇게 11일 만에 줄리안은 정글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렌사 508편의 끔찍한 사고 소식은 대중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페루 비행기 사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이 진행되었지만 아마존 열대우림의 숲이 빽빽하기 때문에 항공기 추락 잔해뿐만 아니라 사람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죠. 따라서 생존자는 없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푸칼파시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아마존 정글 한가운데에 추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리고 줄리안의 아버지 한스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아내와 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고 발생 11일 만에 살아있는 딸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죠. 지역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줄리안은 1972년 1월 4일 아버지와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만피트, 약 3000m 상공에서 추락하면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요. 줄리안은 당시 시트에 앉은 채로 추락한 데다가 시트가 나무에 걸리면서 충격을 완화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또한 부모님이 생물학자였고 아버지의 연구 기지가 아마존 정글에 있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전수받은 생존 기술 덕분에 11일 동안 정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줄리안은 당국이 비행기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고 덕분에 며칠에 걸쳐서 시신을 찾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줄리안이 발견되고 9일 후인 1월 12일에는 엄마 마리아의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조사 결과 엄마 마리아 역시 추락하고 나서 살아있었지만 부상의 정도가 심해서 며칠 후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엄마 마리아뿐만 아니라 추락 후에 약 14명의 승객들도 살아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며칠 후에 모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죠. 따라서 탑승객 92명 중에서 줄리안은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몇 년 동안 그녀는 악몽에 시달리거나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슬픔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희망의 날개를 촬영하기 위해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는데요. 비행기에 잔해가 있었던 장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자신을 도와주었던 현지인을 다시 만나기도 했습니다. 줄리안은 이 다큐를 촬영했던 것이 치유가 되었다고 말했죠. 사고가 난 것이 1970년대 초반이었고 그 당시에 그녀는 심리적 치료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감독 베르너 헤르조그 감독은 사실 그도 렌사 508편을 사건 당시에 예약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정 문제로 탑승하지 못하면서 목숨을 건졌던 개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죠. 아마존 정글에서 살아남은 줄리안의 이야기는 화제가 되었으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줄리안은 기적의 소녀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녀가 어떻게 생존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들은 전 세계 언론사로 퍼져나갔죠. 어린 시절 습득한 생존 기술과 살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으로 무려 11일을 정글에서 살아남은 줄리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각종 영화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으며 책으로 출판되기도 했죠. 렌사 항공사는 이 추락 사고 이후에 부도를 맞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줄리안의 아버지 한스는 2000년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86살의 나이로 사망했죠. 줄리안은 부모님처럼 1980년에 독일 킬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물학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줄리안 케프케에서 줄리안 딜러로 이름을 바꾸었죠. 줄리안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설립한 연구소의 책임자가 되었으며 아마존을 보호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69살이 되었으며 지금은 독일에서 살면서 여전히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